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카메라 보면서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구글 검색 광고랑 네이버 파워링크에 대해서 좀 비교하고 또 설명을 드릴 시간을 가질 정윤아 마케터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마케팅 학교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AMPM 글로벌 광고 컨설팅 4팀의 이상민 마케터입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제가 네이버 검색 광고와 구글 검색 광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가져왔어요. 자, 네이버와 구글. 자, 오늘 이 주제로 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카카오도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요새는 카카오는 그렇게까지 많이 하시는 분을 많이 못 봐가지고 대충 하다가 넘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검색 광고가 뭔지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광고를 가장 크게 할 때 검색 광고와 또 배너 광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검색 광고랑 배너 광고가 가장 이제 큰 차이점이 있다면, 검색 광고는 일단 소비자가 필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니즈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전환율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검색 광고는. 또 이제 배너 광고에 비해서는 검색 광고가 진입 장벽이 또 낮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니즈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없는지 불분명하다. 네. 없는지 모른다. 그리고 뭐 소재 제작해야 된다. 아, 맞아요. 또 이제 그러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 같은 경우, 배너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전환율이 높을지 낮을지 몰라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소재나 타겟이나 아니면 등등을 매체 선택 등에 있어서 편차가 심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배너 광고는 이제 되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초반에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좀 소규모 이런 이름이 조금 알려지지 않은 그런 소상공인들이 또 이제 자기네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많이 쓴다고 이렇게 또 들었습니다. 배너 광고는. 배너 광고를 쓰는 유형은 되게 다양하긴 하지만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는 오늘 좀 얘기하는 것보다는 검색 광고를 좀 더 딥하게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 배너 광고는 그냥 요 정도, 그냥 사용자 니즈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네. 근데 그 배너 광고를 함에 있어서 이제 니즈가 있는 사람을 이제 우리가 잠재 고객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잠재 고객을 잘 속아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타겟 선택에 있어서 좀 많이 어렵다. 그리고 소재 제작을 잘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매체 선택도 우리 비즈니스랑 잘 어울리는 매체가 따로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선택하는 데 있어도 조금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미지의 영역일 수 있다. 네. 남들이 다 잘 되는 배너 광고라고 하지만 내가 들어가서 안 될 수 있고, 남들이 안 된다는 배너 광고에 우리가 들어가서 잘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사실상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아주.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게 배너 광고이다면,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미 니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의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관련된 광고를 보여주기 때문에 높은 전환율, 높은 클릭률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뭔가 구매를 하거나 문의를 남기거나 이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 소리인 거겠죠. 맞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이제 해주셨는데, 네, 이렇게 편차가 심하다. 그래서 검색 광고와 배너 광고 중에서 오늘은 검색 광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 중에서 크게 많이 하는 게 네이버, 카카오, 구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살짝 비슷해요. 품질 지수도 있고, 뭐 소재 등록하는 거나 이런 거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요거를 묶어서 설명을 할 거고, 그리고 구글을 따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네네, 좋습니다. 이렇게 설명 한번 해드리고, 그러면 네이버 먼저 설명을 해볼까요? 우선 네이버는 이제 모든 이제 한국인이라면 정말 다 쓰는 매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선 네이버를 좀 설명드리자면, 네이버는 정말 여러 개의 서비스들이 있어요. 이제 맞죠. 파워링크도 있고, 쇼핑 검색도 있고,
파워 컨텐츠, 브랜드 스토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정말 다양한 서비스들이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네이버를 시작하는 이유가 또 진입 장벽이 많이 낮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죠. 요 특징을 대해서 좀 다시 설명해드리자면 일단 점유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최근자 자료를 가져왔을 때 지금 네이버의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살짝 50% 정도가 돼요. 점유율은 국내에서 50% 정도. 반이 네. 네이버에 있군요. 네, 진짜 절반 이상은 일단 네이버를 무조건 써요. 그리고 나서 구글이 한 30% 정도 됩니다. 구글이 꽤 많이 맞아요. 오른. 꽤 많이 오른 상태죠. 예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고요. 최근에 크롬이 좀 많이 기본 브라우저로 많이 쓰시게 네, 되면서 맞아요.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30% 정도, 나머지가 이제 카카오, 네. 다음이나 빙이나 뭐 등등등등, 뭐 줌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점유율이 일단 굉장히 높아요. 뭔가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 거에 있어도 그렇고, 우리 막 예전에 스펀지라고 하면은 이 노란 색깔 창에다가 뭐 고양이는 잘 때 뭐뭐 한다. 맞아요. 사람들 뭔가 이런 거 궁금한 게 있으면은 네이버에 많이 쳐봤어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사거나 그런 걸 하지 않더라도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네이버에 쳐봤어요. 지금은 그게 살짝 구글로 옮겨왔긴 하지만 살짝. 네.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네이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점유율도 굉장히 높고, 그다음 매체 유형도 굉장히 다양해요. 많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파워링크, 쇼핑 검색, 브랜드 검색 광고, 파워 컨텐츠, 플레이스 엄청 많죠. 맞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럼 이거 광고 유형도 굉장히 많고, 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점유율이래. 이제 진입 장벽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형이 낮다. 일단 점유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거고, 그러면 이용자가 많으면 돈이 몰리는 곳에 사람들은 거기에 몰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이용자만 몰리는 게 아니라 뭔가 판매하는 셀러들도 네, 모일 맞아요. 거고, 아니면 업자들도 모일 거고,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업자들도 모일 거고, 그럼 우리 그 업자들을 관리해주는 광고 대행사들도 모일 거고, 맞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이 네이버라는 시스템 내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진입 장벽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스마트 스토어라는 개념이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가 작년 기준으로 판매자 셀러 수가 50만 명이 넘는다고 들었어요. 진짜 한 52만 명 정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 6천만 명 되나요? 5천만 저희가 명인가? 5천만 명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그러면은 있습니다. 100명 중에 한 명, 5천만 명이라고 치면은 한 100명 중에 한 2명, 한 명 이렇게. 네. 갑자기 나누세요. 네, 네. 한 명 정도, 100명 중에 한 명은 셀러인 거예요. 진입장벽이 너무 낮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스마트 스토어를 기준으로 제가 따져볼게요. 스마트 스토어가 왜 진입장벽이 낮은가? 자, 요거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일단 낮아요. 맞아요. 오픈마켓이라든가 요새는 많이 쿠팡 많이 하시죠. 네. 쿠팡, 오늘의 집, 지그재그, 뭐 무신사, 뭐 엄청 많죠. 쿠팡, 네, 뭐 11번가 G마켓 뭐 엄청 많아요. 이런 어쨌든 그런 오픈마켓이나 뭔가 플랫폼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플랫폼에 비해서는 굉장히 수수료가 싼 편에 속한다. 네네. 보통 일반적으로 네이버 페이 수수료가 2%가 1.98%거든요. 그 거의 2%. 네. 그 다음에 쇼핑 탭, 그러니까 네이버도 여러 가지 링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쇼핑이라는 탭을 이용하게 되면은 또 1.98%가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4% 정도인 거죠. 이게 거의 업계 최저예요. 다른 것들은 보통 한 10% 내외가 보통 요구되는 수수료인 거고, 뭐 특히 제일 비싸다고 하는 것들은 제가 집행해 본 결과 아마존 같은, 특히 아마존에서도 풀필먼트인 FBA라고 있거든요. 네네.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수료 따져봤을 때 33% 정도 나와요. 그렇게 비교를 하면 정말 확실히 낮네요. 엄청 많죠. 그리고 보통 11번가나 이거 그냥 11번가나 그런 오픈마켓 들어가셔서, 제가 11번가에서 판매도 해봤거든요. 네. 보통 한 10% 내외 정도 나와요.
뭐 판매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뭐 보통 한 10% 내외인데 4% 진짜 엄청 낮죠. 아 정말요. 진짜 확실히 이렇게 낮죠. 비교하면 확실히 정말 낮죠. 네이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현상이네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이 딱 1년 동안은 6개월인가 1년 동안은 수수료를 감면해줘요. 요 같은 경우에 소상공인에 대해서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소상공인 1년인가 6개월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시스템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통신 판매업 판매자 신고, 우리가 뭔가 온라인에서 뭔가 판매를 하려고 한다면 통신 판매자 신고가 거의 필수적이긴 하거든요. 근데 통신 판매자 신고를 할 때 제가 알기로 6개월 매출이었나? 3개월 매출이 1,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이 통신 판매자 신고를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냥 사업자 등록만 해도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통신 판매자도 처음에 신고 안 해도 괜찮고, 뭐 소상공인에 대해서 수수료도 감면해주고, 수수료도 업계 최저고, 너도 나도 하겠지. 진짜 안 쓸 이유가. 상품 등록도 굉장히 좋아요. 상품 등록이나 아니면 홈페이지 이 스마트 스토어를 꾸미기도 굉장히 쉽다. 이게 그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 상세 페이지를 스마트 에디터라는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 스마트 에디터가 블로그 작성할 때 아시죠? 블로그 글 작성할 때 쓰는 시스템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쓰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우리가 블로그 이런 것들 어릴 때 한 번씩 다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한번 해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쓰기도 굉장히 쉽다. 확실히 접근성도. 진짜 접근성도 진짜 쉽고 템플릿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 셀러로서 너무 진입 장벽이 낮은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의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 그럼 결국 셀러들이 다량으로 생성되기 시작했고, 그러면 셀러들이 스마트 스토어를 처음 시작해서 맨 처음 하는 광고가 제일 접근성이 쉬운 네이버 파워링크 쇼핑 검색이겠죠. 맞네요. 파워링크 쇼핑 검색, 이걸 굉장히 많이 해요.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그러면은 쇼핑 검색이나 파워링크에서 광고하는 셀러 많아짐. 네. 그렇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셀러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이 파워링크 쇼핑 검색 광고에 있어서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해졌다라는 소리거든요. 맞아요. 진입 장벽이 낮다는 말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다는 거니까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차별점이 많이 없는 거예요. 기존에 광고 잘 하고 있던 업자나 새로 막 들어와서 광고를 하는 사람이나 크게 차이가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경쟁도 심화돼. 우리가 네이버 파워링크도 그렇고 쇼핑 검색도 그렇고 상위에 뭔가 상품을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네이버에 뭐 품질지수라는 개념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광고비를 굉장히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상위에 노출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광고비 이꼴 노출 순위예요. 그러면 광고비를 많이 못 쓴다, 이 말은 사장된다는 소리고, 그러니까 우리 광고가 노출되지 않고 뒤로 밀려난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메인 키워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몇천 원 이런 게 아니라 몇만 원, 한 10만 원을 줘야만 상위 노출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심해진 거예요. 경쟁이 입찰 정도가 네. 너무 과열됐다. 너무나 아무나 다 하니까 이 입찰 정도가 너무 과열된 있는 상태라고 봐요. 그러면은 반대로 소상공인한테 좋은데 또 안 좋다. 맞아요. 말할 수 있네요, 정말. 맞아요. 이렇게도 정리 가능하죠. 소상공인한테도 좋지만, 왜냐하면 진입장벽이 낮으니까 좋지만, 시작이 좋지만 이거를 광고를 지속해서 내 비즈니스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어렵다. 반대로 어렵다. 반대로 어느 정도의 성장이 또 성장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네이버 시스템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카카오도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카카오도 똑같이 네이버 검색 광고처럼 입찰가를 높일수록 상위 노출되고
거기서도 폰지 지수라는 개념이 존재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네이버 검색 광고는 그냥 아무 별거 없는 거 아니냐, 그냥 너무 치열된 이런 온상 아니냐, 이 치열된 이 경쟁화 정도의 뭐랄까 잔해가 아닌가. 아니 좀 말이 네. 좀 제가 설명이 좀 힘들긴 한데 어쨌든 너무 비즈니스가 경쟁이 심화돼 있다, 치열하다 이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은 네이버 검색 광고는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제 아니다라고 하면 이제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게 이제 폼지지수 개념이겠죠. 바로 이제 요거 때문에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의 연관도가 그래도 좋아요. 연관도. 왜냐하면은 스마트 스토어는 이제 제가 다른 라이브에서도 많이 설명을 했지만 광고비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더라도 자체 SEO 설정을 통해서도 상품 노출이 많이 되거든요. 네네. 그거를 뭔가 조금 더 도와주기 위한 개념으로 네이버 검색 광고 파워링크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 좀 잘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스마트 스토어는 그냥 SEO 설정만으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셀러들이 많이 달라붙는 거예요. 근데 이제 광고를 함에 있어서는 그러면은 좀 더 효율적이게 광고를 하기 위한 개념이 바로 이제 품지수 요 개념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4칸이 기본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가게 되면 네. 됐을 때 한 칸당 보통 20% 정도의 광고비 차이를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4칸일 때 1,000원을 써야만 1등을 할 수 있었다면 5칸이 되면은 800원만 써도 1등이 올라가는 거죠. 네. 요런 폰지수를 잘 관리하면은 광고비는 조금 쓰면서 광고 효율은 좀 더 늘어나는 효과가 형태로. 보이겠죠. 근데 대신에 문제는 뭐냐면 이 폰지수 관리가 살짝 쉬운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등락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어느 정도 기간을 또 보고 이게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또. 그쵸. 이걸 만드는데도 그렇고 관리하는데도 그렇고 이걸 좀 많이 오래 걸리고 리소스도 많이 들다 보니까 조금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근데 대신에 또 장점이란 게 괜찮겠죠? 네. 그냥 대신에 장점은 대신에 이런 걸 다 무마하고서라도 장점이 있다면 이제 광고 대행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이 말은 뭐냐면 네이버는 광고 대행사를 좀 장려하는 편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광고 대행사, 그러니까 셀러들이 광고비를 쓰는 거에 대해서 그냥 셀러 혼자가 쓰게 되면 5% 직접 운영비를 돌려주죠. 광고비 예를 들면 내가 100만 원을 썼는데 광고 대행사 안 쓰고 하면은 5%를 그 사람에게 포인트로 돌려줘요. 부산 캐시로. 그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대신에 광고 대행사를 사용하면 5%에 대해서는 못 받게 되지만 이제 그 이상의 수수료를 광고 대행사한테 따로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의 비즈니스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전화 엄청 많이 받으실 거고 저희도 전화 많이 했었고 그렇게 하는 게 요 바로 이 시스템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 공식 광고 대행사 개념. 저희가 또 공식 광고 대행사지 않습니까? 그렇긴 이 하죠. 기업이. 그래서 공식 광고 대행사가 그 사람들과의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서 뭔가 전화도 많이 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수수료가 네이버 측에서 따로 나오니까 이런 품질수를 관리하는 거나 비즈니스 관리하는 이 광고 자체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네이버였던 것 같아요.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카카오도 공식 광고 대행사가 있고 거기에서 수수료가 따로 나오니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대신에 그러면 정리하자면 제가 이제 네이버에 대해서 정리해볼게요. 총 결론. 네이버 검색 광고의 결론. 일단은 진입 장벽이 낮아요. 설명했죠. 네. 근데 대신에 경쟁도가 치열하다. 치열. 그 다음에 접근성은 대신에 좋아요. 진입 장벽에 포함되는 말이긴 한데 접근성은 좋으니까 스마트 스토어의 연관도가 뛰어나다. 그리고 공식 광고 대행사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이걸 뭐냐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
광고에 그냥 광고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거 하나 더 할까요? 경쟁도가 치열하다는 말로 그냥 하지 말고 입찰가가 비싸다. 입찰가가 비싸다. 비싸다. 요 정도가 네이버 검색 광고의 결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입찰가가 비싸긴 하지만 이제 연관도가 뛰어나니까 많이 하시기도 하시고 점유율이 일단 높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쓰다 보니까 입찰가가 굳이 비싸더라도 그 비용 감소하고서라도 광고할 가치는 충분히 있는 거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까지 우리가 네이버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제가 물 한 잔만 마실게요. 네. 잠시만요. 자, 여기까지가 네이버 검색 광고였다면 그럼 이제 구글을 설명을 해볼게요. 키워드 광고. 구글 검색 광고. 자, 구글 검색 광고. 일단 아까 경쟁도가 네이버는 되게 점유율이 좀 높다고 했죠. 근데 구글은 점유율은 조금 그보다 떨어져요. 점유율은 조금은 낮다. 점유율이 조금 낮지만 그래도 무시할 정도 아니죠. 30% 정도면은 30%면 굉장히 높죠. 그래도 많죠. 그리고 이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접근성. 이거 번호를 쓰지 말고 그냥 네. 접근성이 좋아지.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사람들이 익스플로러라는 브라우저를 많이 썼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브라우저가 구글 크롬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구글 크롬, 우리가 뭔가 검색을 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브라우저를 킨 다음에 네이버에 들어가서 네이버에서 검색 결과를 입력을 한 다음에 검색 버튼 눌러야만 검색됐죠. 네. 근데 요즘은 구글 크롬 딱 킨 다음에 그냥 그 주소창에다가 뭔가 검색을 한 다음에 엔터 딱 치면은 바로 결과 나오죠. 구글에 대한 결과가. 맞아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는 말은 뭐냐면 접근성은 좋아지긴 했는데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세팅하는데 네이버에 비해서는 조금 어려워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뭔가 등록을 함에 있어서 전환 추적을 굳이 안 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우리가 뭔가 전환 목표 값을 설정을 안 해도 괜찮고,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나 카페나 자사몰이나 스마트 스토어나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 비즈 채널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조금 달라요. 구글은 필수적인 게 바로 이 전환 목표라는 개념과 구글 태그 개념이 존재를 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캠페인마다의 전환 목표를 무조건 설정을 해줘야 돼요. 무조건적으로요. 내가 이 광고 캠페인을 왜 돌리는 건가? 예를 들면은 나는 물건 판매가 목적이다 라고 하면은 그 전환 목표를 가지고 그 광고를 최적화하는 데 있고, 아닙니다. 나는 DB고 나는 회원가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걸 느낀다. 그러니까 가장 필요성을 느낀다. 그럼 전환 목표가 회원가입이 돼가지고 그 회원가입 자체를 목표로 이제 최적화를 하겠죠. 그 캠페인마다의 전환 목표 설정이 필수적이에요. 구글 에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구글 태그 같은 경우에는 이 HTML 편집을 통해서 이 구글 태그를 각 홈페이지마다 설치를 해야 돼요. 근데 이 구글 태그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가능한 게 네이버 블로그나 네이버 카페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편집이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렇다 보면은 이 구글 태그를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전환이라는 이런 살짝 꼼수를 해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전환 값은 잡진 않았지만 예를 들면 전환 대충 발생했다 치고 막 이렇게 해서 가전환을 설정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정상적으로 이런 구글 태그를 설치를 하려면 자사몰에 웬만하면 설치를 하는 게 좋긴 해요. 아니면 또는 HTML 편집이 가능한 거. 예를 들면은 가끔씩 블로그 같은 것들 중에서도 이런 HTML 편집이 가능한 블로그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구글 태그 충분히 사용 가능하고 전환 값을 잡고 잠재 고객 설정을 하고
전환 목표값을 설정할 수 있어요. 캠페인으로 해당 전환 값을 기반으로. 요거를 설정하는 게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확실히 까다롭네요, 정말. 조금 까다롭죠. 확실히 이것저것 신경 쓸 것도 많고. 그죠. 또 네이버랑 비교를 했을 때 일단 와닿는 느낌이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쵸. 정말. 예. 네이버는 광고를 하기 위해서 프로세스가, 자 네이버 광고 프로세스를 보여줄게요. 프로세스. 네이버 검색 광고. 그럼 뭐냐면 첫 번째는 내 비즈 채널을 등록해야 되죠. 네. 그 다음에 광고비 충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숫자로 매기면 복잡하겠다. 비즈 채널을 등록하고 광고비를 충전하고, 그러면 비즈 채널 검토가 완료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캠페인 만들고 그룹 만들고, 또 키워드 설정하고. 그다음 뭐 소재 등록하고 키워드 등록하고, 그러면 끝이에요. 우리 뭐 전환값 굳이 안 잡아도 괜찮아요. 맞아요. 뭐 이거는 프리미엄 로그 분석이라는 개념은 선택이에요. 굉장히 쉽죠. 굉장히 쉬워요. 이 비즈 채널도 굉장히 다양한 비즈 채널을 다 등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스, 검색 광고 프로세스. 자, 일단은 비즈 채널 등록을 하긴 하겠죠. 그렇죠. 채널에 대해서 등록은 하긴 하지만, 등록을 하고 구글 태그를 일단 설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GA나 태그 매니저 같은 것들을 설치해주면 좋아요. 여기서 추가 GA, 그 다음에 태그 매니저, 태그 관리자라고 할게요. 이걸로 좀 더 분석을 할 수 있는. 이거 UTM 설정을 통해서 자동으로 되는데, 구글 에즈 같은 경우에는 GA가 자동으로 연동이 돼요. 네네. 근데 대신에 이걸 보려면 GA 계정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선택이긴 한데 이거 해주면 되게 좋아. 그러면 이런 구글 태그 설정해야 되죠. 구글 태그 설정한 다음에 이제 전환 값을 잡아야겠죠. 그러면 전환 값 하고 나서 이제 캠페인을 만들 거예요. 네. 뭐 잠재 고객 관리도 하긴 하겠지만, 여기서 또 잠재 고객 관리. 그러니까 이게 타겟 설정한다는 거거든요. 네. 잠재 고객 관리도 필요할 거고. 그러면 이제 캠페인 만들 거죠. 그러면 캠페인 만든 다음에 전환 목표 설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룹 만들고, SM 만들고, 뭐 키워드도 등록하고. 근데 키워드 등록하는 데 있어서도 뭐 네이버는 그냥 일치 검색 많이 하지만, 맞아요. 구글은 확장 검색이 있고, 구문 검색이 있고, 일치 검색이 있고, 뭐 이거 선택하는 것도 또 다르고. 또 이것도 또 까다로워. 그렇죠. 그러면 그 자체 내에서 아까 네이버는 품질 지수라고 했지만, 구글은 광고 품질을 따지는데 광고 최적화 점수라고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네. 최적화 점수 관리. 요것만 해도 이거 길이부터 보여요. 요거는 위에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한 2줄이면 끝나요. 그쵸? 근데 구글은 이미 3줄이에요. 네. 이미 과정이 되게 거창하고 길어요. 그러니까요. 저 프리미엄 로고 분석도 솔직히 선택이라서 굳이 선택이라서 굳이 안 해도 네, 괜찮죠. 한 줄로 끝나는. 그렇죠. 근데 요것도 구글도 이걸 선택이라고 하긴 하지만, 이거를 하는 게 곧 구글 에즈를 하는 이유여가지고 무조건 해주면 좋잖아요. 네이버도 뭐 이건 필수적이라고 쳐도. 맞아요. 그러면 이미 되게 복잡해요, 네이버에 비해서.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좀 높아요. 자, 구글 검색 광고는 일단은 네이버에 비해서 진입 장벽이 조금 있어요. 조금 있다. 그럼 아까 그 점유율이 낮다를 설명할 수 있겠네요. 확실히. 그거는 그냥 그 사이트의 이용자를 따지는 거긴 하겠지만, 네. 셀러에 대한 점유율은 그렇게 표현 가능하긴 하겠죠. 그러면 진입 장벽이 다른 거에 비해서는, 네이버에 비해서는 조금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뭐냐면, 어정쩡한 셀러들이 없다고 보면 돼요. 좀 좋게 말하면. 네. 그러니까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배운 사람들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배우고 공부한 사람들만 들을 수 있어요. 확실히 좀 이해된 지식이 있어야지 좀 그렇죠. 잘 돌릴 수 있군요, 광고를. 그렇죠. 그리고 이 네이버와 달리 노출되는 이 메커니즘이 좀 달라요. 네. 요거 설명 한번 가능할까요? 노출 메커니즘이 다르다. 아니면 제가 설명할까요?
노출 메커니즘이 다르다. 제가 그러면 설명하게 되면 이걸 그냥 간단하게 말하기 살짝 복잡해서 그런 거죠. 아 맞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왜냐면 네이버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곧 입찰가가 네이버는 입찰가가 곧 노출 순위라고 해요. 제가 분명히 했죠. 네. 근데 구글은 입찰가가 곧 노출 순위가 아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왜 그러냐면 네이버는 그냥 내가 1, 2, 3을 걸어놓고 광고 세팅을 하게 되면 키워드별로 광고 세팅 그 입찰가를 세팅하는 그 선택하는 게 아예 없어요. 네. 뭐 타겟 CPA나 그런 건 설정할 수 있긴 하겠지만 아니 이런 입찰가를 선택하는 게 아예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광고가 그냥 광고 구조에 있어서 랜덤으로 노출된다고 보면 돼요. 네이버는 내가 1등에 노출시키고 싶어요. 그러면은 입찰가를 뭐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뭐 10,000원, 계속 20,000원 올리면 돼요. 근데 구글은 그런 개념 자체가 아예 없어요. 우리 광고가 광고 품질을 일단 먼저 따져요. 첫 번째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따지자면 광고 품질을 먼저 따져요. 우리 비즈니스가 이용자의 니즈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먼저 따져요. 그거를 이제 자체 내에서는 광고 최적화 점수라고 하고 아니면 자체에서 또 따지는 광고 품질이 또 따로 있어요. 이런 광고 품질을 따져가지고 랜덤으로 노출돼요. 저 랜덤이라는 게 그냥 마구잡이식 랜덤이 맞아요. 예를 들면은 내 광고가 어느 때는 1등에 노출됐다가 어느 때는 뭐 7, 8, 9등에 노출됐다가 이게 마음대로예요. 근데 대신에 그 상태에 대해서 그 키워드에서 그 비즈니스가 정말 반응이 좋았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니트를 검색했어요. 니트 검색. 그러면은 뭐 1에서 한 12 정도의 광고가 노출되겠죠. 네. 그럼 이 중에서 7위에 내가 딱 처음 봤을 때 네. 7위 위치한 뭐 A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브랜드가 나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다른 거에 비해서 얘도 뭔가 잘 꾸며놨고 들어가 보니까 제품도 되게 합리적이고 싸고 그래서 전환도 바로 일어났고 그래서 난 바로 샀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근데 이게 나만 느낀 게 아니었나 봐요. 다른 이용자들도 다 이 A라는 브랜드들을 계속해서 들어갔고 다른 광고들이 여러 개 있음에도 들어갔고 많이 샀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A라는 브랜드의 광고가 이게 검색을 한 사람들의 니즈와 일치한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말은 뭐냐면 곧 광고 품질이 높다 라고 표현되는 거죠. 아까 그 네이버의 품질 지수랑 또 어느 정도 네. 살짝 어느 정도 비슷한 개념이죠. 그러면은 광고 품질이 높다는 거는 그러면 구글 자체에서도 얘네를 상위에 노출 안 시켜줄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광고를 집행하다가 이런 반응이 괜찮다라고 하면은 이 광고 자체가 해당 키워드에서 상위에 노출되겠죠. 랜덤이라고는 하지만 그렇죠. 가능성을 높이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 품질이 좋은지 안 좋은지 계속해서 따져가지고 광고 품질이 좋다 하면은 해당 키워드가 상위에 노출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다는 말은 뭐냐면 이 입찰가가 네이버에 비해서 엄청 낮을 수 있다. 심지어 네이버의 경우에는 최소 입찰가라는 개념이 존재를 하게 돼요. 이게 70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VAT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말하면 70원 클릭하면 10%의 부가세가 따로 발생한다라는 개념이어가지고 취소 입찰 이거 VAT 그냥 이 얘기 그냥 머릿속에 지우시고 70원이다. 70원이다라고 하면 내가 사람들이 아무리 클릭을 안 하는 키워드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광고를 나 혼자밖에 등록을 안 하더라도 클릭하면 최소한 70원은 무조건 나가는 거야. 근데 구글은 그게 없어요. 구글은 최소 입찰가 개념이 없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 최소 CPC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70원보다 훨씬 낮아질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CPC라는 개념이
이 클릭당 비용 발생하는 게 70원보다 훨씬 낮을 수 있다. 자, CPC가 낮다. 70원보다 훨씬 낮다라는 뭐냐면 일단은 거기에서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광고비를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나는 뭔가 클릭을 되게 많이 받는 건데 네이버에서는 1000클릭을 받으려면 뭐 7만 원? 70원짜리 키워드라 하더라도 7만 원이 나와요. 근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7만 원 굳이 안 써도 돼요. 왜냐면 최소 입찰가 없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1000클릭을 받는 데 있어서 그보다 훨씬 적을 수 있어요. 10원이라 치면은 그냥 네. 10,000원 이렇게. 10원이다. 10원이 될 수 있고 20원이 있고 30원이 될 수도 있어요. 훨씬 낮은 가격에 우리 비즈니스를 홍보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CPC가 낮다는 말은 뭐냐면 CPA도 낮을 수 있다. 네. 그렇죠. CPC는 클릭당 비용을 말하는 거고 CP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션당, 예를 들면은 뭐 앱 설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랄까 문의를 남기는 거, 구매하는 거, 뭐 되게 다양한 전환 값들이 존재하게 되겠지만 이 CPA도 굉장히 낮을 수 있어요. 제 광고주를 하나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그래서 저 IT 업계 쪽 광고주이신데 네이버 좀 최저가 좀 잘 돼 있으세요. 네이버의 경우, 아니 구글의 경우는 CPC가 10원에서 20원 안으로 나와요. 제가 저번 달 까보니까 18원 나오셨더라고요. 18원인가? 16원인가? 나오셨더라고요. 그러면 CPA는 진짜 CPA는 더 놀라워요. CPA는 저번 달에 180원대가 나왔어요. CPA가 이건 구매셨고요. 구매당 단가가 180원대가 나왔어요. 네이버에서 입찰가로는 저거는 뭐 택도 없는. 절대 안 정말. 나와요. 진짜 절대 안 나와요. 진짜 절대 안 나오고 한 요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네이버 똑같은 광고를 네이버에서도 집행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CPC가 이것도 솔직히 나와요. 180원대 정도 나오시더라고요. 10배네요. 180원 정도 나오시고 네. CPA가 한 3,000원대 나와요. 근데 확실히. 이것도 진짜 낮은 거거든요. 진짜 낮아요. 네. 진짜 낮은 거고 CPC가 180원 정도 솔직히 낮은 편에 속하고 CPA가 3,000원대다 하는 것도 진짜 낮은 편에 속해요. 근데 구글은 비교가 안 되죠. 그러게요, 정말. 18원. 야, 저번 달 기준으로 18원 정도 나왔고 CPA가 180원대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이제 구글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설명을 하다가 조금 말았는데 아까 전환 목표라는 개념이 존재를 했죠. 네. 전환 목표. 그래서 내가 구매를 하든 뭐 문의를 남기는 거든 이 전환 목표가 어느 정도 일어난다고 싶으면은 캠페인 1, 예산이 조정이 안 돼요. 캠페인 1, 예산 조정이 어렵다. 이게 왜 그러냐면 네이버는 내가 뭐 전환이 아무리 잘 일어나든 그냥 내가 10,000원이라고 설정을 해놓으면은 10,000원 전후로 거의 끝나잖아요. 맞아요. 광고가 중지되죠. 그러니까 완전 끝나죠. 그러면은 더 이상 광고가 노출 안 돼요. 근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캠페인 예산 1만 원을 설정하더라도 얘네가 그냥 반응이 좀 잘 일어난다 싶으면은 2배, 3배 더 노출돼요. 막지를 않는군요. 네. 그러니까 얘네가 살짝 무슨 개념이냐면 너네 전환 좀 잘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거 굳이 광고 그만해야 돼? 조금만 더 돌려보자. 살짝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네이버는 그냥 우리가 설정한 예산을 꼭꼭 해서 다 끝나지만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 캠페인 1, 예산을 전체 기간으로 보면은 당연히 컨트롤이 가능하겠지만 단기간에서는 이 컨트롤이 좀 어렵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게 또 아까 제가 얘기한 진입 장벽이 높다라는 거에 표현이 돼요. 그러겠네요, 정말. 바로 요 점 때문에 구글 광고가 조금 어렵지만 결과 자체는 엄청나게 가져올 수 있다. 최적화만 좀 잘 해놓으면. 이게 좀 힘들긴 해요. 요거 솔직히 그분 좀 잘 되시는 케이스긴 해요. 그보다 더 잘 되셔야 되는 게 제 몫이긴 하겠지만 지금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요거 자체만으로도 일단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왜냐면 바로 이 최저 입찰가 개념 때문에 요거가 핵심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잠시만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요거 내용도 있네요. 네이버에서 광고를 보다 보면 광고가 그냥 대문짝만하게 표시가 되죠. 그 파워링크. 파워링크든 쇼핑 검색 광고든 광고라고 무조건 딱지가 엄청 크게 붙어 있어요. 네. 근데 광고 딱지가 엄청 크다. 근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검색 광고만 예를 들게요. 에서는 바로 이 스폰서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뭔가 상품 링크 같은 거나 아니면 홈페이지 링크가 있고 왼쪽 위에 보시면 조그맣게 스폰서라고 표시가 돼요. 바로 그게 광고 영역이거든요. 그러면은 광고 영역이랑 비광고 영역이랑 거의 비슷해요. 맞아요. 뭐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것도 없고 그쵸? 그냥 정말 똑같은 그냥 홈페이지 들어가듯이. 그쵸?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안 보이니까 광고 영역인지 비광고 영역인지 잘 몰라요. 진짜 네이티브하게 들어가요. 그렇다고 말하면 사람들한테 있어서 진짜 자연스럽게 광고를 노출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심지어 그 광고가 최소 입찰가도 없으니까 CPC도 굉장히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식의 광고가 곧 구글 검색 광고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에 비해서 좀 따져보자면 네이버는 시장 포화도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완전 레드오션이라고 보면 되고, 그 중에서 잘 해내게 나갈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어렵다. 근데 구글 검색 광고는 좀 진입 장벽이 굉장히 좀 높긴 하지만 네이버에 비해서, 근데 나름 블루오션이다. 블루오션까지는 아닐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블루오션이죠. 왜냐면은 이 셀러들의 시장이 좀 뭐야 될까, 좀 속된 말로 어중이 떠중이 셀러들이 없으니까 정말 경쟁할 수 있는 사람들만 그렇죠. 모인 곳이니까 경쟁할 수 있고, 왜냐면 조건들 자체가 너무 적잖아요. 맞아요. 자사모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니까 거의 적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곧 구글 검색 광고다 라고 표현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이버는 이제 정말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그렇죠. 그런 것 같고, 구글 검색 광고는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고 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확장을 하고 싶은 사람, 조금 더 욕심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면 되나요? 그런 분들한테 좀 더 어울린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네이버 검색 광고 이런 비용 빠져나가는 것만 봐도 네이버 검색 광고는 하루에 100만 원 빠져나간 것도 솔직히 우습거든요. 맞아요. 키워드만 많이 등록해 놓으면 돈 진짜 많이 쓸 수 있거든요. 또 그 입찰가도 워낙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그 비싼 거에 1위를 노출시키고 싶으면 계속 비싸게 가야 되니까, 그것도 이제 클릭을 한 번씩 받으면 뭐 몇만 원씩 나가니까 그렇죠. 정말 그것도 큰 한몫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돈 100만 원 빠져나간 것도 우습지만 구글 검색 광고는 그만큼 빠져나가려면은 빠져나갈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그게 쉽진 않아요. 네. CPC가 그렇게 막 높진 않아서. 그러면 구글 검색 광고에 있어서 이런 게 좀 어렵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을 때 진입 장벽이 높은 거, 그러면 이제 아까 대행비도 얘기 나왔었죠.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대행비가 따로 나오니까 그냥 믿고 그냥 맡기면 되는데. 맞아요. 그런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없죠, 네이버는. 근데 구글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안 나와요. 공식 광고 대행사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데서 이 검색 광고에 대해서는 따로 이런 비용들을 대행사한테 지불하진 않거든요, 구글이. 그렇다 보면은 이거를 그대로 대행비를 광고주한테 청구해야 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진입 장벽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맡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제 적은 CPC로 훨씬 더 광고 성과 많이 이뤄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너한테 맡겼을 때 뭐가 뭘 해줄 수 있냐? 죄송해요. 물 한 모금 마셔야 될 것 같아요. 물 한 모금 마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정말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이버에서 어느 정도 나오는 입찰가가 어느 정도 형성되는지, 또 구글에서는 이 정도가 얼마만큼 낮은 입찰가를 통해서 이제 그 수수료랑 합쳤을 때 어떤 게 이득인지 이거를 따져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구글 검색 광고가 그렇게 따져보더라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너희한테 맡기면은 뭐가 중요하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함에 있어서 검색 광고에서 뭐 성별을 타겟팅 한다든지 지역을 타겟팅 한다든지 시간대를 타겟팅 한다든지 요 정도의 데모그래픽이라고 할까요? 네. 데모그래픽 타겟팅이 가능해요. 요 정도의 타겟팅이 가능하지만 구글 검색 광고는 이보다 좀 더 상세한 타겟팅이 가능해요. 성별, 지역, 시간대 이런 거 다 가능하고, 요거는 데모그래픽은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거고, 여기서 관심사와 구매 의도도 가능해요. 예를 들면 아이가 있는 사람한테만 네. 노출시킨다든지, 뭐라 해야 될까,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노출시킨다든지, 아니면은 학위가 고졸인 사람들한테만, 아니면 학위까지 할 수 있군요. 그쵸. 왜냐하면은 구글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 기반으로 많이 광고를 하니까, 그래서 보통 구글에서 로그인 하시다 보면 이것도 재밌는 거긴 한데, 내 개인 정보에 들어가시면은 맞춤 광고, 내 개인 정보, 그 다음에 맞춤형 광고에 들어가시면은 내가 구글에 설정해 놓은 나의 관심사를 설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뭐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지금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뭐 아이는 없고 미혼이고, 나이는 몇 살에, 성별 몇 살이다, 이것들이 표시가 돼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 광고가 노출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요것들이 로그인 데이터에 저장이 되고, 이 로그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글에서 맞춤형 광고를 제공을 해요. 그러면 구글 광고는 요 맞춤형 광고를 할 수 있어요. 아까 아이가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했으면은 아이가 있는 사람한테만 이 검색 광고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네이버는 이게 생기긴 했는데 아직 베타 버전이긴 하거든요. 아직은 좀 불안정한 상태. 아직은 그것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뭐라 해야 될까, 거의 웬만하면 다 노출시키는 도달 범위가 굉장히 높은 거라 보시면 되긴 하는데, 근데 보통 구글 검색 광고도 이렇게 많이 안 하긴 해요. 네. 처음부터는 막 이렇게 많이 안 하고, 처음에는 보통 관찰이라는 전략을 쓰게 돼요. 관찰은 뭐냐면 도달 범위를 굉장히 넓혀주는 전략을 뜻해요. 그러니까 뭐 아이가 있는 사람한테만, 미혼인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도달 범위 좁히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보통 관찰 전략을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도달 범위를 넓혀서 광고 성과를 확인하고, 그래서 반응이 좀 좋았던 사람들한테만 줄여나가는, 이 도달 범위를 줄여서 관심사랑 이런 구매 의도 같은 타겟팅을 했을 때 광고 성과가 좋아지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처음에는 비슷해요. 처음에는 네이버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도달 범위를 굉장히 넓혀서 광고를 하는 거긴 한데, 구글은 광고 성과를 확인해가지고 관심사와 구매 의도, 데모그래픽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타겟팅을 좀 더 세분화를 시켜서 보다 우리 비즈니스에 좀 관심이 있을 법한 이 잠재 고객들한테만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다. 이거 세팅을 대행사에 맡기면 대행사들이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영업을 성공하시는. 해야죠. 하여튼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이버에서 좋을 때와 구글에서 좋을 때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그래서 검색 광고 괜찮을 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도달 범위가 굉장히 넓겠죠. 근데 뭐 구글도 네트워크 지면이나 아니면 구글 파트너 지면들이 많긴 하겠지만, 네이버는 일단 검색이래, 이용자 수가 그냥 엄청 많으니까, 맞아요. 뭔가 내 광고를 좀 많이 노출시키고 싶을 때 굉장히 괜찮아요. 도달 범위가 높을 때, 도달을 많이 하고 싶을 때, 그리고 뭔가 스마트 스토어다,
블로그다, 카페다 등등 내가 원하는 랜딩 페이지를 조금 더 좀 다양하게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입찰가도 나는 그래도 입찰가가 높긴 하지만 도달 범위 넓혀가면서 비딩 좀 하고 싶다 할 때도 이제 네이버에서 좀 괜찮겠죠. 네. 아니면은 소상공인들, 아까 소상공인이 조금 힘들다고 했지만 파워 컨텐츠나 아니면 플레이스 이런 것들은 서비스가 많죠. 소상공인을 위주로 이렇게 광고 자체가 타겟팅이 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소상공인한테 굉장히 유용한 광고 시스템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러면 반대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입찰가가 좀 적다 보니까, 최소 입찰가가 없다 보니까 좀 더 CPA나 이런 것들을 좀 효율을 잘 내게 할 수 있어요. CPC. 그러니까 말 좀 쉽게 하자면 입찰가가 좀 부담될 때, 이럴 때는 구글 검색 광고 좀 나도 괜찮죠. 맞아요. 네이버에서 또 비싼 키워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비싼 키워드. 그런 것들을 좀 따져봤을 때 그때 저희가 본 게 그런 법률 쪽, 법률 그렇죠. 쪽도 비싸고, 법률 쪽 비싸죠. 또 시즌이긴 하지만 그런 학원들, 기숙 그렇죠. 학원, 그렇죠. 재수학원 이런 것도 좀 비싸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싼 가격에 경쟁력 있게 하려면은 구글에서 그건 이제 나쁘지 않죠. 저 나쁘지 구글에서 않죠. 낮은 가격으로 이제 하는 게 비딩할 수 있다. 맞아요. 이런 거 입찰가 좀 부담될 때, 아니면 좀 정밀한 타겟팅을 하고 싶을 때,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구글에서는 이제 네이버와 같은 서비스도 없으니까 구글은 이제 바로 다이렉트하게 자기의 자사몰을 그렇죠. 랜딩 시킬 때 그런 자사몰에 전원 목표를 최적화할 수 있을 때. 네. 왜냐면 이 전원 목표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뭐 회원가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구매나 문의 남기는 거나 그런 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1차적인 좀 상세한 목표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라 해야 될까, 특정 버튼을 누른다든지, 아니면 뭐라 해야 될까, 하여튼 뭔가 커스터마이징을 한 네. 뭔가 일반적인 전환 목표가 아니라 좀 뭔가 다른 전환 목표를 가지고 싶을 때 그것도 최적화를 할 수 있거든요, 구글 에즈가. 그런 것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라 해야 될까, 그건 안 되겠구나. 하여튼 이 정도가 가능하겠네요. 요거뿐만 아니라 네이버에는 네이버에서만 노출되지만 구글은 아까 계제지면을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계제지면을 좀 많이 하고 싶을 때 네이버도 제휴지면이 많긴 해요. 예를 들면 번개장터나 네. 아니면 뭐라 해야 될까, 당근이라든지 뭐 하여튼 여러 제휴지면에 DC 인사이드, 루리웹, 뭐 하여튼 그런 커뮤니티나 이런 다양한 제휴지면에 노출시킬 수 있지만 조금 한정적이에요. 그렇죠? 구글이 좀 더 풀이 큰 느낌이에요. 훨씬 풀이 크죠. 왜냐면 구글은 구글뿐만 아니라 유튜브도 있고, 네, 유튜브가 진짜 크죠. 그래서 그리고 구글과 제휴한 계제 지면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지면들한테도 다 검색 광고를 쓸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많이 노출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계제 지면을 많이 가져가고 싶을 때, 즉 이 말을 좀 쉽게 하자면 도달 범위를 좀 넓히고 싶을 때, 다양하게 넓히고 싶을 때. 일반적으로 도달 범위 넓히는 거는 네이버가 좀 괜찮긴 해요. 왜냐면 그냥 단순하게 네이버만 등록하게 되면 이용자 수가 일단 많으니까 맞아요. 도달 범위가 넓지만, 구글은 조금 다른 유형으로 이런 계제 지면에서 도달 범위를 좀 다양하게 넓힐 수 있다, 이런 점들이 있는 거죠. 확실히 정말 오늘 쭉 들었을 때 정말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뭐 네이버가 좋다, 구글이 좋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게 아니라 요거의 각 장단점들이 있는데,
네이버는 네이버일 때 괜찮을 경우가 있는 거고 맞아요. 구글은 구글일 때 괜찮은 정도가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의 비즈니스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면서 자사몰을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구글 검색 광고를 바로 해보시라 라고 저희가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정도가 이제 네이버랑 구글이 구글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정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것 같고 카카오는 그냥 네이버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빙도 있고 뭐 이런 거 있긴 하지만 빙도 있고 네이트도 있긴 하지만 그건 솔직히 사람들이 그렇게 막 많이 쓰지는 맞아요. 않는 매체니까 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아,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1시간 동안 떠들었거든요 우리. 또 이제 그런 게 또 요즘 이제 문제잖아요. 문제라기보다 이슈인 게 이제 또 구글이 이제 쿠키리스를 한다. 그게 문제인데 이거는 지금 하면 거의 뭐 한 30분 더 떠들 것 같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더. 쿠키리스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긴 한데 일단 검색 광고는 쿠키리스에 비해서는 조금 영향을 덜 받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일 맨 처음에 설명을 했잖아요. 검색 광고는 이미 이용자가 니즈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검색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검색을 결과를 기반으로 노출되는 광고잖아요. 근데 쿠키리스에서 쿠키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관심사가 있고 어떤 구매 의도가 있고 보통 이 비즈니스를 많이 하는 게 어떤 연령대 어떤 성별에서 많이 하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방문을 했고 해당 비즈니스를 다시 노출시키고 싶을 때 그냥 리타르팅 광고를 하고 싶을 때 요럴 때 쿠키를 많이 쓰는 건데 근데 검색 광고는 이미 니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 거기도 하고 첫 번째 그리고 검색 광고는 이런 쿠키리스에 대해서는 조금 자유로워요. 왜냐면 리타르팅 광고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왜냐면 검색어 기반으로 리타르팅을 하는 거지 요거 자체로 리타르팅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검색 광고는 배너 광고에 비해서는 쿠키리스 시대에서 조금은 자유스러운 그런 매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쿠키리스도 충분히 대비 많이 해야 되고 맞아요. 올해부터 특히 1분기 내에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고 하니까 많이 준비를 해야 되지만 검색 광고는 조금은 괜찮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정말 오늘 많은 거를 네. 쏟아냈네요. 많은 거를 쏟아냈네요. 그러면은 딱 혹시 뭐 질문 남기실 거 있으시면 제가 오늘 설명을 못 드렸어요. 원래 라이브를 처음 시작하게 되면 질문 아무 때나 남겨주셔도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냥 심취해가지고 우리만 떠들다 보니까 질문을 못 받아왔어요. 그래서 혹시 질문 한 1분 정도만 받아보고 없으면은 저희 가보도록 네, 할게요. 없으면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네이버와 구글 검색 광고에 네. 대해서 요까지 설명을 했고 그리고 네이버는 살짝 뭐라 해야 될까 이미지적으로 표현되는 거에 대해서 좀 강점이 있다고 보여지긴 해요. 네, 맞아요. 쇼핑 광고가 또 맞아. 있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 네이버만 너무 깠는데 네이버는 구글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미지적인 거를 노출할 때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쇼핑 검색. 맞아요. 구글은 좀 텍스트 위주다 보니까 그렇죠. 구글이 쇼핑 검색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활용이 막 많이 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이 잘 나온다라고 하는 광고주도 크게 많이 없었던 것 같고 근데 대신에 네이버는 이미지적으로 보여주는 게 굉장히 뛰어나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이런 연동을 통해서 광고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여질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 해볼까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하고 갑시다. 그러면 우리 오늘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이 했네요. 네이버, 구글 간략하게? 네. 간략하게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간략하게 비교를 한번 해봤고 네, 마무리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네. 하실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광고 컨설팅 4팀의 이상민 마케터였습니다. 네, 저도 오늘 정말 많은 것들을 들었고 이제 문의를 주시면 정말 성심성의껏 열심히 컨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광고 컨설팅 본부 4팀 정윤함이었습니다. 네. 만약에 문의를 주시는 거는
이런 네이버나 구글 검색 광고가 아니더라도 다른 주제에 아무거나라도 괜찮으니까 그냥 문의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